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유행가 가사 기억하시나요? 정치권도 참 국민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파행 파국인데요. 19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종북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제명부터 고민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느라 본회의도 지연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한데 말이죠. 이번 한 주 만평도 종북 논란이 대세였을까요?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보는 톡톡 만평으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평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의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만평. 백무현 화백과 함께합니다. 백화백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국회가 또 나왔습니다. 네. 자, 문대성, 김영태 의원이 아주 점잖게 네.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 그 김재현 그다음에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제명을 둘러싸고 좀 시끄러웠죠. 네. 근데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그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그 공천을 받았던 문대성 그다음에 김영태 의원도 같이 제명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이 그 두 사람을 빼고 이제 이석기 김재현만 이게 올라와서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직 의원이 문대성하고 김영태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이런 코미디가 있지 않을까. 예, 참 코미디입니다. 하참이란 소리밖에 네. 안 나오는데 참 세상살이에 뭐 좀 이렇게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예. 현실화된다면 참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걱정 많습니다. 자, 돌 맞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이 웃음을 활짝 웃고 어떤 얘기죠? 근데 20년 전입니다. 그 80년대 저 방북했던 그 통일의 꽃이라던 임수경 씨가 네. 이번 국회의원이 되었죠. 예. 그런데 비례대표로 되었는데 인사동 그 뭐 주점에서 이 백화백도 잘 아시는 예,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단골로 가는 집이긴 합니다만은 탈북 청년 백요셉 씨와 만나서 그래서 언쟁이 벌어졌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만평 내용처럼 탈북자 뭐 이렇게 이제 엑세스도 나왔고 또 우리 북한에서는 뭐 총살감이야요 이렇게 뭐 이런 그 야유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 한쪽은 네. 돌을 맞고 네. 한쪽은 박수를 받고 박수를 받는, 하는 이런 네, 형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임수경 의원도 어떤 그런 류의 폭언 또 취중 폭언이라는 거는 참 입이 열 개로 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또 총살감이라는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은 네, 없잖아요. 백화백 같으면 가만히 그 있겠어요.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뭐 당신 총살감이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고 또 그걸 박수를 받아야 되는 현실도 네. 그리 뭐 탐탁치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분께서 국민 자격 심사에 나서셨군요. 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그 박근혜 의원이 예.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그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약간 예. 파문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제명이란 것은 이제 결국 자격을 심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의원이 의원끼리 자격을 심사한다는 게 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 사상의 자유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의원이 지금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모든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까지 다 자격을 심사를 해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사상의 그 잣대를 들여야 되는. 예. 그런데 뭐 사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문제나 그 뭐 북한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뭐 또 이분도 그렇게 편안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또 맞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까지 등장하신다면 애비다하고 아버지까지 등장하신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잣대를 지금 들이대는 그런 그렇죠. 현실이 됐군요. 예, 그렇죠. 이 어린이까지 등장하는 이 사태가 벌어졌군요. 설명. 예, 뭐 지금 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종북 논란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근데 새누리당 어떤 그 의원은 예. 그 김정은 뭐 이렇게 나쁜 뭐 누구 아니라고 말 못하면 종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공안 정국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는 그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저희 어릴 때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그 동상 많이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럼요. 이제 한때 이것을 좀 풍자해서
콩사탕이 시효혈락이 한때 유행한 적이 그런 있습니다. 말도 있었죠. 예, 있었죠. 예. 있었죠. 결국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종북으로 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역으로 본다면 나는 콩사탕이 좋아요 하면은 종북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거꾸로는 싫어요 해야 포섭 대상이 되니까 그죠? 자 여기서 또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종북 논란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또 색깔론이라고 또 반박을 했죠.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와중에 지금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해봤는데 이제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던 그 불법자들과 그다음에 MB의 측근 비리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거의 뉴스에서 지금 묻혔죠. 묻혀버렸죠. 예. 그래서 아주 그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묻혀버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결정적일 때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털고 가거나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숨긴다고 숨겨질 일은 아니죠.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숨겨집니까? 낭중지추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 3대 축이 흔들리면서 하반기에 사실상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생계, 주거, 의료 등을 통합해 지원받는 현 체계와 달리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으로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병화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현 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백화백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톡만평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년 전 대한민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한일 월드컵 전사들이 다시 뭉쳤다고 합니다. K리그가 A매치로 잠시 쉬는 동안 자원봉사자로 변신했다는데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2002년 6월 4일 폴란드전. 당시 황선홍과 유상철 선수의 골로 월드컵 첫 승이라는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6월 4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에 그 주인공들이 등장했습니다. K리그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과 K리그 각 구단 감독 그리고 선수와 팬 등 90여 명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고 있는 헤비타트와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K리그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헤비타트 활동이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뒤 봉사자들은 각 조별로 준비물을 챙겨 봉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봉사자들은 7개 조로 나뉘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각각 투입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집기들과 곰팡이 냄새. 봉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묵묵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힘든 봉사활동 속에서 참가자들은 느낀 점이 많다고 전합니다. 와서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직접 와서 보고 같이 체험을 하니까 몸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K리그 휴식기를 통해서 이게 봉사활동도 하고 또 K리그를 홍보하는데 또 이 리그를 담당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봉사 장소에서 만난 베트남 이주 여성 박희영 씨.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고쳐주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헤비타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립의 희망을 키워주는 단체입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할 뿐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등 참가비도 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 헤비타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고치기를 행사하는데 이번에 그 K리그 선수들과 같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사랑의 집고치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식 기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려는 K리그 감독과 선수들. 휴식기를 마치고 복귀한 시즌에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파주에서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1980년대 우리 문단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입니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치열한 이념 대립과 민중의 한을 묘사했는데요. 그 소설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인 옛 보성여관을 복원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박홍규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7일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구 보성여관에서 개관식을 열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이 곳의 의미가 더욱더 잘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공감되어서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이나 여러 문화사적인 의미에서도 좋은 공감과 의미로 더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 보성여관은 1935년 건립된 2층 건물로 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입니다. 구 보성여관은 드물게 남아있는 한옥과 일식이 혼합된 일본식 여관으로 근대 건축사적 가치와 생활사적 가치도 높은 건물로 인정돼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2008년 문화재청이 매입하여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했고 2009년 12월부터 2년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7일 개관한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사에서 한 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단장을 마친 구 보성여관 1층은 카페나 소극장 등 이벤트 공간과 벌교와 구 보성여관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2층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복원되어서 전해서 역사의 체험 현장으로 역사를 반추하는 현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태백산맥 작가로서 대단히 보람스럽게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정래 작가뿐만 아니라 영화 태백산맥의 임권택 감독과 태백산맥 문학관 건립에 참여한 김원 건축가, 이종상 화백 등 주요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복원하면서 올해는 해묵고 뿌리내렸던 이런 감정들이 삭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재청은 구 보성여관과 같은 근현대시기 역사적 건축물들이 역사교육의 현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건축사 출신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히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이 김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외에도 다양한 구정 목표가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제대로 못 챙기는 분들이 또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들, 일하는 청소년들을 좀 찾아내서 이들에게 뭔가 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만은 최소한도 일하는 근로청소년이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꼼꼼한 복지 정책을 계속 좀 찾아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종로는 교육, 그러면 우리 종로였잖아요. 바로 우리 종로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네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종로구가 의외로 도심이면서 그동안에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좀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무슨 작은 도서관 하나 통이동에 만들었고요. 이용자들이 넘쳐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구청에 삼봉사랑이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쓰기도 하시고 또 여기 우리 직원들도 좀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사랑받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요구를 했고 또 이렇게 해보신 게 어떻게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교육을 우리 희망제작소 좀 의뢰해가지고 자치위원들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우리 전문가들 와서 좀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북촌은 그러면 가해동, 삼청동, 이쪽에 제동 이쪽 동네 얘기하는데 이 북촌의 한옥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북촌 가꾸기 사업 이런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적극 제안을 했고요. 또 그들이 모여서 이미 북촌 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또 뭐 북촌에 대한 그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함께 해서 동네에 서로 어려운 일들, 이웃 간의 어려운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담을 넘어갔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까지 구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을 때는 또 바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 이 골목을 또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다음 우리가 동네에서 어떠한 것을 홍보할 것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놨더니 주민 참여가 없는 문화 발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야 진정한 주민 참여가 있어야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꼭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모든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67% 정도가 우리 종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내국인 관광객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내국인이 얼마 정도 우리 종로에 오는 건지 일단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에 따른 정책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관광 사업은 정말 우리 종로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도심이 재생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종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것을 너무 대책을만 세우는데 와서 마이크 잡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광 해설사 양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상권이 큰 상권이 하나 있고요.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북촌, 삼청동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문화상권이 물론 대학로에 대한 문화상권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상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 얘기도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상권이다.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완전 철거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개발에 좀 미리미리 옛날 상권을 생각해서 골목길을 만들어주는 일. 골목길이 없고 빌딩 지면 절대 상권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상가는 될지 몰라도 상권은 형성해야 됩니다. 도시민들끼리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부터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해보자.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옥상이 녹화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략이 돼요. 에너지 전략.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열섬 현상 없어지고 도시의 많은 어려운 점이 환경적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 광장에 잔디를 여기 만들어 올 게 아니고 저 자리를 한 300평 정도 잔디를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잔디밭 가운데 일부를 예쁘게 해서 하면은 거기다 벼농사를 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조경 공간도 될 수 있다. 농사만이 아니라 조경 공간도 된다. 아마 시민들에도 행복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또 우리 알아주는 도시민들이 좀 되기도 할 거고
중국의 고대사 왜곡이 점입 가격입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2배나 늘려서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가 중화민족 통치권 안에 들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리랑도 자국문화라고 우기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길,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